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도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같은 내용인데 질문들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블록 편집기 오류인가요? 라는 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을 편집하려면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하죠.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해도 편집기로 들어가지지 않는 블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블록들은 블록 편집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에디트, 참조 편집을 할 때에도 편집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블록을 편집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블록들의 공통점은 블록 편집기에 블록이 표시되지 않아요. 앞에 질문에서 첨부 파일로 익명의 블록이라는 도면을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엔 요 블록 한 개밖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 어떤 객체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록 갤러리를 살펴봐도 블록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블록스 팔레트를 살펴봐도 블록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블록은 있는데 갤러리랑 블록스 팔레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 봐도 블록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블록의 이름 앞에 별이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 별, 에스터리스크라 그러죠? 요거 한 개 때문에 블록이 그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반적으로 블록의 이름을 바꿀 때에는 리네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했죠. 여기에서 블록 쪽에 넘어가서 편집할 블록을 선택한 후에 이름을 바꾸면 됐었는데 여기에도 앞에 별이 찍혀 있으면 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블록을 더블 클릭으로 편집하고 싶다면 블록의 이름을 리습을 사용을 해서 편집해야만 합니다. 요게 결론적인 거예요. 블록의 이름 앞에 별이 찍혀 있으면 그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사용하던 도면들 그리고 서드파티 프로그램들, 추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CAD에 붙여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일부러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블록의 이름 앞에 별을 찍어서 사용하곤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요걸 편집하고 싶다면 리습을 사용해서 블록의 이름 맨 앞에 있는 별을 제거해야만 해요. 혹은 요걸 한 번 더 블록으로 묶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블록으로 묶을게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기준점은 대충 요 점을 지정을 해서 블록으로 한번 묶겠습니다. 편집을 할 거니까 블록 편집기로 바로 들어가 주고요. 여기에서 요 별이 찍혀있는 요 블록을 안에서 분해를 하면 분해된 상태로 블록으로 남게 되겠죠. 요 색깔이 변했으니까 매치 프로퍼티로 색깔을 맞춰주고 블록 편집기를 닫아서 테스트라는 블록에 저장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 블록은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블록 편집기에도 표시가 되고 갤러리에도 표시가 되고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 에디트로 수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방법은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한 번 더 블록으로 묶거나 혹은 블록의 이름을 리습으로 편집한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오토캐드에는 오토캐드의 시스템상 익명을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치수가 있습니다. 새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치수를 작성을 하면 그 치수가 블록으로 생겨요. 지금 제가 새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는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퍼즐을 해도 주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겠지만 그 외에 블록은 하나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대충 보이든 말든 아무거나 치수를 작성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도 퍼즐을 하면 아무것도 제거할 게 없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치수를 제거하고 나면 퍼즐을 할 때 제거할 게 생겨요. 소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모두 소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블록 별 D1을 소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 별 D1이라는 게 방금 제가 지운 치수예요.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치수는 일종의 블록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치수는 블록입니다. 일종의 블록이 아니라 블록이에요. 다만 특수한 블록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항목을 소거하면 블록은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 D1이라는 블록이 제거가 됐는데 치수를 여러 개 넣으면 블록이 여러 개 생길까요? 당연히 여러 개 생겨요. 3개의 치수를 새로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치수들을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퍼즐을 다시 한번 해주면 3개의 치수를 제거합니다. D2, D3, D4 이렇게 3개의 블록이 제거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블록이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리습을 사용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컨트롤 Z를 계속 눌러서 도면을 초기 상태까지 되돌릴게요. 명령을 취소할 게 더 이상 없다고 하죠. 이 상태에서 블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V로 임의의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리습을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블록이 어떤 게 있는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tbl next, table nex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블록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실행을 하면 더 이상 블록이 없기 때문에 nil이라는 걸 반환을 해줄 거예요.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예시가 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니까 요걸 다시 한번 Ctrl C, Ctrl Shift V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갤러리에 총 4개의 블록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이블 넥스트를 사용을 해서 블록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넥스트에 뒤에 t를 붙였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있던 블록을 소환을 하고 요번엔 t를 제거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블록, 한 번 더 실행하면 그 다음 블록, 그 다음 블록, 그리고 또 한 번 실행하면 블록이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는 뜻으로 nil을 반환을 해주죠. 지금 사용 중인 이 도면엔 블록이 총 4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치수를 아무거나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tbl next를 사용을 해서 블록이 몇 개 있는지 조회를 해볼게요. 2개, 3개, 4개, 그리고 한 번 더 조회를 하면 별 D6이라는 블록이 검색이 됩니다. 그게 요 치수인 거예요. 치수는 블록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모든 치수들이 블록 리스트에 표시가 전부 다 되면 사용하기 불편하죠. 그래서 리스트에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별을 붙이는 거예요. 치수는 블록입니다. 자, 그러면 치수만 그러냐? 다른 것도 있죠. 동적 블록도 앞에 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질문글 말고 제 블로그에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요. 동적 블록을 사용을 하는데 원본을 조금 바꿨더니,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값을 바꿨더니 익명의 블록이 추가되었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원본 동적 블록은 이런데 늘렸더니 리스트에 익명이라는 게 추가가 됐다. 이게 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올리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블록에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동적 블록은 블록의 원본은 하나인데 파라미터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요렇게도 표시되고 요렇게도 표시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게 카테고리를 한 번 더 나누기 위해서 익명의 블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런 건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도면에서 버즈를 해서 다시 한번 모든 블록들을 전부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이 하나도 작성되어 있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블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테스트라고 하고 기준점은 대충 정하고 객체는 이 친구 하나만 만들어서 블록 편집기에서 바로 연 다음에 동적 블록으로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형 베개 변수를 하나 집어넣어서 신축으로 길이를 변화할 수 있는 블록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그립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요만큼만 편집하겠다라는 뜻으로 동적 블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부터 동적 블록이라 그립이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리스트로 객체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블록의 이름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블록에서 파라미터를 바꾸게 되면 익명의 블록이 추가됩니다. 리스트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익명의 블록이 추가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다시 뒤로 돌려서 요거 한 개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tbl next를 사용을 해서 블록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검색을 해보면 테스트라는 블록 제가 만든 거 한 개밖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파라미터를 바꿔서 생긴 걸 바꿔보면 이제는 익명의 블록이 생겼을 겁니다. 다시 한번 블록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블록이 있느냐라고 검색을 해보면 별 U9라는 블록이 추가로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블록이지만 생긴 걸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익명의 블록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적 블록과 치수 요 두 개만 그런 거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룹이라는 친구입니다. 요 그룹은 국내에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충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사각형 하나랑 원을 하나 그려놓고 두 개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름 없는 그룹이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이 그룹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름과 설명을 입력을 해주면 그룹 목록에서 그룹 관리자를 통해서 그룹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름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룹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이름이라는 항목이 비어있게 되고 비어있으니까 관리자에 표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룹의 이름 앞에 별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룹이 잘 작성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습으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룹을 확인을 하는 건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그동안 설명을 한 내용들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라 그냥 눈으로만 대충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임드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면의 요소의 이름이 나오죠. 도면 요소의 이름이 있다는 뜻은 ent get을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딕셔너리라는 거 안에 요만큼의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면 ACAD 그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과 도면층은 테이블에 저장이 되듯이 그룹이라는 건 요 딕셔너리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딕셔너리 안에 어떤 그룹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딕셔너리 서치라는 거고요. 네임드 오브젝트 딕셔너리 안에 ACAD 그룹이라는 것 중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라고 확인을 시켜보면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그 중에 3번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의 이름은 별 A1이라는 그룹인 거예요. 그룹이 한 개밖에 없어서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룹을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또 그리고 원을 하나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룹을 한 번 더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도 이름이 없는 그룹이 작성됐다고 하네요. 앞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번에는 3번 항목이 두 개 있죠. 별 A1, 별 A2라는 그룹이 제가 사용 중인 도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름을 직접 지정을 했을 때에도 저기에 표시가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테스트 그룹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이 친구들이 테스트 그룹이라는 거고요. 요번엔 이름을 입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3번 항목이 한 개 더 추가됐죠. A1, A2, 그리고 요번에 테스트 그룹이라는 거 요렇게 추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그룹을 만들 때에도 리스트에 보이지 않도록 익명화시키기 위해서 이름 앞에 별을 찍습니다. 동적 블록, 치수, 그룹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블록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록의 이름 앞에 별이 붙으면 블록 리스트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블록의 이름에 별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을 하나 만들 거예요. 블록 편집기에서 안 열 거니까 대충 만들고 기준점도 대충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블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친구의 블록 이름 앞에 별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별을 찍을 때 조금 힘든 게 블록을 만들 때 이 이름에 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별을 찍어버리면 지원하지 않는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별이라는 것 자체가 와일드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지정을 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와일드카드로 검색을 할 때 문자 열인지 진짜 별인지를 구분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 앞에 별을 찍어서 진짜로 리스트에 표시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만든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의 객체 정보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테이블 오브젝트 네임을 사용을 해서 블록 중에 테스트라는 거의 이름을 갖고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으면 entget을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ASSOC를 사용을 해서 330번에 있는 객체 정보를 갖고 오는데 그 중에 사용을 할 건 CDR을 사용을 해서 디크리먼트 파트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디크리먼트 파트에 있는 게 도면 요소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entget을 사용을 해서 객체 정보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블록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블록의 이름만 취할 거예요. 이 전체 정보 중에 2번에 테스트라고 적혀 있죠. 요게 저 블록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객체 정보를 갖고 온 거를 entity data,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2번 항목의 객체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객체를 바꿀 거죠. 그러니까 ent 모드를 사용을 해서 substitute를 사용을 해서 construct로 2번과 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association list의 2번 항목인데 이 데이터에 있는 거를 바꾸겠다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블록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별 테스트 2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록의 이름 앞에 별을 찍었기 때문에 블록 편집기에 표시가 되지 않아야 하죠.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 보면 테스트라는 블록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삽입 쪽에 가보면 이미지가 표시가 되기는 할 겁니다. 블록스 팔레트에 가도 표시가 되기는 할 텐데 이 도면을 별도의 도면으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닫아서 다시 한번 방금 저장했던 도면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 갤러리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블록스 팔레트에도 당연히 표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면을 저장하고 다시 여는 과정 중에서 미리 보기 정보가 메모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리스트에 표시가 되지 않는 거고요. 블록 편집기에 당연히 리스트가 표시가 되지 않을 거고 더블 클릭으로 편집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익명 처리된 블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동적 블록이나 치수나 그룹 외에도 몇 개의 객체에서 익명 처리를 위해서 앞에 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 별 때문에 익명 처리가 돼서 표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번에 좀 더 쓸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